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웹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기반 웹 개발이라고 하면 스프링을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프링이 중심에 있고 자바는 스프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프링은 널리 알려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라는 경량화된 기술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프링은 프로젝트라는 단위로 스프링 붓, 스프링 클라우드 등의 독립 모듈이 존재합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의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자바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spring.io 사이트에서 말하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로그래밍 및 컨피그레이션 모델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pring.io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히 스프링을 습득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스프링을 알고자 하는 자바 개발자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의 구조는 화면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자는 설정과 코딩을 통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혹은 인텔리J 등의 IDE를 통해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스프링의 구조를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개발자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한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절차에 맞는 구간에 적절한 코딩만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스프링의 구동 방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스프링 구동 방식을 잘 표현한 이미지를 참조하였습니다. 이전 HTTP 개념을 소개해드린 자료에서 언급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처리하는 사이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삽입한 개념입니다. 리퀘스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동 방식의 순서를 정리하면 첫째,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하면 디스패치 서블릿이 요청을 받습니다. 둘째, 디스패치 서블릿이 핸들러 매핑에게 보내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찾습니다. 셋째, 컨트롤러에 전달된 요청을 서비스 DAO DB 서비스 컨트롤러 순으로 로직을 처리합니다. 넷째, 로직을 처리한 후 뷰 리살버를 통해 뷰 화면을 찾습니다. 다섯째, 뷰 화면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방식은 MVC 모델 2라고 합니다. 스프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프링은 자바 오브젝트와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며 탐캣과 같은 와스가 내장되어 있어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프링은 경량화된 컨테이너로 자바 오브젝트를 직접 스프링 안에서 관리합니다. 객체의 생성과 소물과 같은 생명 주기를 관리하며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를 가져와 사용합니다. 셋째, 제어의 역전입니다.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각 오브젝트들이 프로그램 흐름을 결정하고 각 오브젝트를 직접 생성하고 조작하는 작업을 합니다. 즉, 모든 작업을 개발자가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 객체에서 B 객체에 있는 메소스를 사령하고 싶으면 B 객체를 직접 A 객체 내에서 생성하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죠. 하지만 IOC가 적용된 경우 오브젝트의 생성을 위헌받은 관리 주체가 담당합니다. 이 경우 개발자는 오브젝트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오브젝트의 생명 주기를 컨트롤러 하는 위임받은 관리 주체가 처리합니다. 즉, 개발자의 제어권을 다른 주체에게 넘기는 것을 제어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스프링의 IOC란 클래스 내부의 객체 생성 후
의존성 객체의 메소스 호출이 아닌 스프링에게 제어를 위임하여 스프링이 만든 객체를 주입하고 의존성 객체의 메소스를 호출합니다. 스프링에서는 모든 의존성 객체를 스프링이 실행될 때 만들어주고 필요한 곳에 주입해 줍니다. 넷째, 의존성 주입입니다. 어떤 객체를 사용하는 주체가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외부에서 생성해서 사용하라는 주체에 주입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사용하는 주체가 사용하는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경우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직접 생성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A와 B의 의존성이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붓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붓은 스프링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석과 레스트를 비교할 때 사용한 코끼리와 청둥오리인데요. 스프링과 스프링 붓 비교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을 이용하여 개발할 때 이것저것 세팅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세팅해야 되는 부분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 스프링을 처음 배우려는 개발자들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프링 붓은 매우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스프링 개발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본인의 집중도를 프로그래밍 부분에 더 할애할 수 있도록 스프링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였고, 많은 개발자들이 현재 스프링 붓을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붓의 구조는 화면과 같습니다. 엔티티는 DBS의 컬럼과 여러 엔티티 간의 연관관계를 정의합니다. DB의 테이블을 하나의 엔티티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컨트롤러는 각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스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파지토리는 엔티티에 의해 생성된 DB에 접근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서비스와 DB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DB에 적용하고자 하는 CRUD를 정의합니다. DAO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서비스가 DB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DB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작하는 기능입니다. 리포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본질은 리포가 가지고 있습니다. DTO는 계층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객체를 의미합니다. 객체 간 데이터 교환이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컨트롤러 서비스 구간에 해당되는데, 엔티티와 다른 점은 엔티티는 DB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엔티티랑 같은 필드 값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에서 빼고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DB 컬럼하고는 독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개발자가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붓의 구조에서 보듯이 스프링보다 구동 방식과 처리 순서가 경량화되었습니다. 스프링 붓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동 설정입니다. 이 특징이 스프링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스프링을 이용하여 DB 연결을 세팅하기 위한 설정과 코드 부분을 깔끔하게 스프링 붓은 자동 설정으로 자동화해 줍니다. 둘째, 스타터 폼스입니다. 스타터 폼스는 프로젝트에서 디펜던시를 찾고 추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셋째, 스프링 붓 CLI입니다. 그루비 언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루비와 스프링 붓는 완전히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루비는 자바 개발을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스프링 붓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고 간단하게 개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넷째, 액츄레이터입니다. 액츄레이터는 또 하나의 놀라운 스프링 붓의 특징입니다. 이는 스프링 붓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 무슨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지표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한 HTTP 요청 흔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CPU 및 메모리 사용량, 가베지 컬렉션 세부사항, 웹 요청 및 데이터 소스 사용량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스프링 붓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는 프로젝트 구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프링 붓의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스프링 붓의 특징을 통해서 스프링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AngularJS, Vue.js, 리액트와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와 함께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한다면 스프링보다 스프링 붓을 사용하여 백엔드를 구성하면 조금 더 유연한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백엔드는 스프링 붓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